네, 2025년 오늘 9월 16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아침 9시 9분에 큐에스트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사정이 있고 그래서 사실 어저께는 뭐 크게 뭐 할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 밤에는 제가 대체 영상으로 이제 투자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고 오늘은 아침에 이제 저도 이제 시장도 좀 둘러볼 겸 그래서 방송을 한번 켰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분들이 또 이렇게 접속해서 좀 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 뭐 종목이 궁금하다든지 뭐 좀 슬픈 얘기입니다만 뭐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이 뭐가 있는데 제 주식만 안 가요. 뭐 이런 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테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증시가 많이 뭐 거품이 많이 꼈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데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네, 아침이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도 뭐 저도 업무를 약간은 하면서 이제 방송을 해야 되는데 톡이 또 오고 그래가지고 잠깐씩 답변 드리면서 할 거고 아침에 하면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은 집에 이제 지금 저하고 고양이 둘하고 셋이만 있으니까 밤에 방송할 땐 제가 방문을 닫아놓고 해야 되는데 방문을 열어놓고 이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이제 받으면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중간에 이제 고양이 소리가 좀 날 수 있는데 혹시라도 놀라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마이크에는 안 들어갈 거예요. 이게 이제 제 입 주변에 있는 소리가 들어가는 스타일의 마이크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뉴스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보면서 한번 좀 해볼까요? 주요 뉴스가 뭐가 있나? 이제 제가 주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살펴보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대단한 걸 보는 게 아니고요. 일단 저는 이제 네이버 페이 증권 여기 이제 들어와서 많이 보는데 여기 주요 뉴스가 많이 모아져 있거든요. 테슬라가 조금 오르고 있고 구글이 많이 좀 올랐죠. 이제 구글 기사 한번 볼까요? 크게 좀 해드릴게요. 모바일로 많이 보시니까. 구글도 21년 만에 이제 3조 달러 클럽에 들어갔다. 엔비디아 시총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좀 이따 시총도 한번 봐드릴게요. 구글이 지금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느냐? 구글이 이제 알파벳으로 상장이 되어 있죠. 그리고 미국 주식들은 좋은 점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쪼개기 상장을 하질 않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나라처럼 상장한다 그랬으면 지금 구글은 한 3종목 이상 올라가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치 평가를 제대로 받고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참 부러운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제 쪼개기 상장을 좀 못하게 막았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 여기 좀 보면 구글은 제가 실제 이제 한 2번 정도 다녀왔었고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마침내 시가총액 3조 달러 기업에 올랐다. 지난 2004년 상장 후 21년 만입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에 이어서 네 번째로 이룬 쾌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15일 현지 시간, 오늘 이제 16일이고 미국은 15일이니까요. 지금 세계 시계를 체크해 보니까 이제 뉴욕은 15일 월요일이고 밤 8시죠. 그래서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미국 증시 오전에 마무리되고 나서 바로 제가 분석해서 이제 올렸었는데 요거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15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구글은 전 거래일보다 4.3% 오른
251.76달러에 마감했다. 이 주가는 종가 기준 역대 최고가다. 올해 30% 이상 올랐고, 가장 큰 호재는 이제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반독점 소송과 관련한 미국 법원의 판결이 다 나와 있는데요. 미국 법원은 지난해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불법 독점적 지위를 가졌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미국 법무부는 구글 브라우저 크롬 매각 등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제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글은 크롬 브라우저와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고, 이는 구글의 큰 호재가 되었다. 구글은 이번 판결로 경쟁사들과 데이터 일부를 공유해야 한다. 그러나 크롬이나 안드로이드를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구글의 핵심 사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크게 덜어냈다. 이 법원 판결이 이제 그 투자자에게 안정감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상승했다는 부분, 그러니까 그동안 좀 덜 올랐던 부분이, 눌려있던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죠. 그리고 2분기 매출 급증도 주가를 상승 견인했다. 구글의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의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약 32% 급증하며 시장 예상치를 넘어섰다. 자체 개발 칩과 제미나이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투자가 효과를 내기 시작한 때문이다. 요즘 뭐 구글 그 나노 바나나가 뭐 요즘 각광을 좀 많이 받고 있죠. 이미지를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뭐 사진을, 프로필 사진을 하나 찍은 다음에 이거를 배경만 바꿔가지고 내가 만약에 어떤 회의실에 있는 것처럼 해달라. 아니면 뭐 뉴욕에 있는 뭐 자유의 여신상 배경으로 나를 이렇게 거기 있는 것처럼 해달라. 이런 부분을 예전에는 좀 부자연스럽게 만들어줬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그 나노바나나인가, 그거는 저도 직접 지금 사용해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AI를 활용해서 인공적으로 이미지 만드는 걸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딱 보는 순간 멋지고 예쁘긴 한데 너무 그 아티피셜한 인공적인 느낌이 확 나기 때문에 저는 남을 좀 이렇게 기만한다 그럴까? 좀 속인다 그럴까?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그런 척을 하는 걸 미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옛날에 미믹이라는 영어도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싫어요. 제가 나이가 이제 50이 넘고 좀 꼰대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씁니다. 근데 이제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에 들어오고, 우리가 이제 보통 제 나이 때 이제 50대 이상 분들은 10명 중에 한 분 정도가 아이폰을 쓰실 텐데 주로 갤럭시를 쓰시니까 구글은 또 이제 갤럭시 폰에 자연스럽게 이제 녹아 들어가고, 영어로 이제 임베디드 된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챗GPT보다는 제미나이를 사용할 확률이 높아지게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좀 녹아들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자료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말씀드린 김에 아침에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그냥 분석하는 자료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저는 자료를 직접 다 만드니까. 아침에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매그니피선트 7 종목을 8월 19일 이게 주가였고요. 거의 한 달 만에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최고점은 이제 구글은 지금 최고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갱신을 제가 시켰고, 최고점 대비 증감률은 이제 사실은 테슬라는 뭐 거의 한 반토막 이상, 최저 하락률이 마이너스 54.6까지 갔었는데 상승을 지금 했기 때문에 이제 16.1% 마이너스 16.1%까지는 올라왔다. 그리고 애플도 최고가 대비는 이 정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게 뭐냐면은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러면은 요걸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이제 아침이니까 자료를 별도로 만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전 요런 식으로 제가 그 시점에 따라서 자료를 다각화해서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좀 더 크게 보이기 위해서 제가 제목은 이제 안 보이게 하고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너무 좀 이상한데? 제가 이 정도 하면 되겠죠?
매그니피선트 7 25년 월별 가격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 주가부터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메타가 이제 상승률이 좋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솔직히 메타가 이렇게 상승하는 거 조금 이해는 안 가는데 메타가 지금 솔직히 뭐 되게 잘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전에 좀 못했던 게 지금 오르는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구글, 여기 구글이고,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이 테슬라가 이제 이 부침이 좀 심하죠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테슬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다 자리가. 그리고 여기 이제 여러 이제 종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게 녹색이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요건 이제 주가로 비교한 거니까 엔비디아 주가 자체가 낮으니까 이렇게 낮은 것처럼 되어 있는 거고. 그럼 요거 말고 다른 거를 좀 볼까요? 제가 요거는 이제 왼쪽으로 좀 숨겼다가 같이 나오면 좀 복잡하니까.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매그니피선트 7 종목들 22년 주가 12월부터 비교한 건데요. 요건 이제 주가로 보여드린 게 아니고 22년 12월 종가가 동일하게 이제 종가를 100으로 설정을 해놓고 상대 비교를 한 거죠. 이제 왜 수능 점수 같은 거 상대 비교하듯이 그렇게 봤을 때는 100으로 출발해가지고 지금 엔비디아가 12배 오른 거죠. 1200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2년 12월에 똑같이 이 7개 종목을 우리가 한 종목씩 딱 한 종목만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한 종목씩 골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비뽑기 하는 것처럼 엔비디아는 주가가 이제 12배 오른 거죠. 그리고 애플은 6배 오른 거고 테슬라는 3.3배. 이거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그 다음에 요 182는 뭐겠습니까? 애플이죠. 애플이 제일 조금 올랐네요. 1.8배.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2.1배.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헷갈리네. 이 뭐지? 구글이 여기 이제 한 2.8배 정도 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밑에가 시커먼 거 아마존이 이제 비슷해요. 한 2.8배 정도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매그니피선트 7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제목은 제가 안 바꿨는데 요건 이제 9월 현재입니다. 말씀드린 김에 제가 좀 제목을 바꿔놔야 되겠네요. 9월 현재. 그러니까 지금 이제 라이브 하는 방송은 제가 아침에 이제 업무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약간 엿보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우고 다시 아까 그 기사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구글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구글 차트 한번 볼까요? 구글 구글 차트 한번 보면 되죠 뭐. 이거 마이크로소프트구나. 구글 지금 구글 차트가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제 거의 꼭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구글을 들어가시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죠. 구글은 지금 단기적으로 꼭지고 사상 최고가죠. 왜냐하면 예전에 가격을 찾아보니까 이쪽에 없잖아요 차트가. 그러면 구글은 참 이제 잘 하고 있고 대단한 회사다. 전 세계적으로 지배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이제 테슬라 주가 잠깐 이제 보면 테슬라가 이렇게 거의 480불, 거의 500불까지 갔다가 반토막이 났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요때쯤에는 들어가도 괜찮다고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3단 점프를 한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좀 걱정하는 거는 테슬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에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고 전기차만 놓고 보면 사실은 그렇게 판매가 엄청 지금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면 좀 보시면 좋겠고, 얘기 나온 김에 이제 그 매그니피선트 7 종목들 한번 쓱 주가 좀 한번 보고 가시죠. 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좀 급격하게 올랐는데, 사실은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의 이제 기술주들이 거품이 많이 꼈다는 얘기가 좀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애플이 가장 안 좋죠. 애플은 오히려 떨어져 있으니까. 메타는 주가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또 반등을 했고, 이런 상승은 사실 이제 돈이 올린 가격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지금 펀더멘탈이 갑자기 뭐 요 4월 달하고 지금 5개월 사이에 영어로 표현하자면 뭐 드라마티컬리하게 이렇게 확 좋아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주가는 지금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한 부분은 좀 저는 맞다고 보고, 지금 돈의 값어치가 너무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아마존은 이제 고점을 다시 이제 V자 형태로 회복하는 정도의 모습, 그 정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매그니피선트 7 종목 중에는 지금 현재, 제가 예전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들어갈 만하다고 그랬죠. 반토막 비슷하게 났을 때는. 근데 지금은 만약에 7개 중에 좀 어떤 종목 들어갈 볼만한 게 있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글쎄요. 지금은 애플도 지금, 애플은 이제, 그리고 저는 애플이 이제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아이패드 뭐 이런 것들 이번에 17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은 게, 홀수 때 바꾸는 것보다는 짝수 때 바꾸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면 12, 14, 16 이렇게 나오면 출시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면 바꿉니다, 보통. 왜냐하면 초반엔 잠깐 이제 오픈런 비슷하게 해야 될 수도 있고, 조금 안정화된 다음에 저는 이제 편안하게 색상도 고를 수 있고 할 때 이제 짝수 때 바꾸거든요. 그때 메이저 이제 체인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왕, 근데 또 제 주변 지인분에 또 홀수 때 바꾸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아니, 그 홀수 때 바꾸는 것보다는 한 번은 이제 끌고 가면서 짝수 때 바꾸시는 게 훨씬 좋다. 제 경험상 보니까 그렇더라. 그거 많이 알고 계신 사실이고요. 이왕이면 짝수 때 바꾸는 게 좋다고 추천드릴게요. 구글, 아이고, 메타. 근데 사실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솔직히 예측한 게 요때 고점이었으니까 이렇게 내려왔다가 한 $210 정도까지는 충분히 오르겠다 봤는데, 이제 250은 이제 아웃퍼폼 한 거고 좀 많이 상승한 거고, 그동안 이제 법적 공방 때문에 주가가 좀 눌려있던 게 이제 나중에 반영된 거고,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매그니피선트 7 종목은 요 정도 이렇게 좀 보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아침이니까 이것저것 둘레둘레 좀 보면서 이렇게 할 거고요.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뭐 특별하게 크게 볼 건 없네요, 그죠? 약간 이제 정체돼 있는 상태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암호화폐 시장.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1억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조금 스톡 인더 미들이랄까, 영어로 표현하면 약간 이게 위아래로 좀 눌려 있는 팽팽한, 긴장감이 아주 팽팽하게 있는, 위로도 못 올라가고 아래로도 하박인 경직성을 갖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이제 암호화폐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이제 보시면 여기가 언제냐, 25년도 이제 1월이었죠. 1월 요때 고점을 찍고 쭉 빠졌다가 1억 한 1000까지, 그러니까 얼마가 빠진 거야? 5천만 원 정도가 빠졌었죠. 그러고 지금 이제 올라가는데, 나스닥하고 이제 커플링 관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다시 요 지점까지 올라왔는데, 아까 매그니피선트 7 종목하고 비교를 하면
얘랑 비슷한 게 있었고 얘보다 더 오른 게 있었고 이지점보다 좀 덜 오른 게 있었고 7개 종목도 그렇게 베리에이션이 좀 발생했죠. 근데 사실 이제 비트가 여기서 1억 8천 정도 지금 자리에 가 있을 수도 있지만 왜 이 지점에서 이렇게 오래 이렇게 머무를까는 저는 이렇게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양하고 여기 있는 모양이 나오면 지금 이 패턴이 한 번 더 나올 확률이 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책에도 썼고 뭐 1년 전쯤에도 예상했고 그랬지만 작년 10월 11월에 제가 예측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가을에 1억 8천원 갈 수 있다. 2억은 못 갈 수도 있다. 근데 잘하면 2억을 갈 수 있다. 근데 1억 8천원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1억 8천원 저는 갈 것 같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상한 것들이 뭐 제 입으로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뭐 잘 맞죠, 그죠? 자, 아침이라 그런지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거의 없으신데 이 시간대는 뭐 다 열심히 일하시는 시간이니까 자, 그러면 30분 정도 남았는데 뉴스 좀 더 살펴보고 좀 이따 또 보실 수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고점에 오른 이제 코스피 금리 인하 다음 재료는 오히려 이제 며칠 뒤에 이제 뭐 금리 인하가 미국에서 발생되면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오르기보다 잠깐 조정을 받을 확률도 꽤 있다. 왜냐면 금리 인하한다는 건 지금 뭐 솔직히 뭐 우리 도그나 그다음에 카우나 다 알고 있는 건데 이미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0.25가 아니라 0.5 정도로 이제 크게 인하하면은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금리 인하하는 건 지금 뭐 개나 소나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거 뭐 나와봐야 이미 다 반영이 된 거라 오히려 주가는 조금 출렁일 수도 있다. 그 정도로 뭐 굳이 읽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뉴스가 있는지 한번 그 말씀드리는 순간 한번 주가도 한번 볼까요? 우리의 호프 삼성전자 제가 올해 88,000원 안 가면은 제가 100만원 여러분들한테 선물 쏜다 그랬는데 77,250원 아주 좋습니다. 개미들은 지금 옥수수 털리고 있죠. 지금 그럼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죠. 지금 삼성전자 매수해도 되나요? 그러면 들어가도 되긴 되죠. 근데 이제 조금 물리면서 갈 각오를 해야 되고 삼성전자는 제가 이제 88,000원 말씀드렸는데 올해 말까지나 뭐 내년 뭐 1, 2월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10만 원을 한 번은 도전할 것 같은데 10만 원을 터치는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잘 가면 9만 한 8천 원?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만약에 여기서 8만 8천 원을 간다. 88 나누기 77인데 14% 수익이고 98 나누기 77 하면은 27% 수익이죠. 그럼 이제 저는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드해서 들고 가는 건 괜찮은데 지금 삼성전자를 들어간다? 저는 기회비용 측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생각하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뭐 중간 광고성으로 잠깐 하자면은 제가 아침에도 바로 올려드렸는데 미국 전문가 큐에스트의 강력 추천 지금 주목해야 될 미국 주식 3대장 이렇게 제가 해놨죠. 이제 요건 아침에 제가 사진 보다 우연히 발견했는데 이제 2011년도에 그 인디애나 성균관대 이제 MBA 다닐 때 1년을 한국에서 하고 6개월을 미국 가서 이제 켈리 스쿨에서 하는데 자매 결연처럼 돼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골프장이 학교 골프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코스가 2개인데 약간 회원제 같은 등급 말고 퍼블릭 같은 구장 2개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금액도 제가 안 까먹는다. $450였어. $450. 그때는 또 환율이 낮아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뭐 50만 원 정도 됐는데
55만 원. 근데 그걸 내면 무제한으로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자마자 여기 지금 보면 8월 18일이잖아요. 그러면 1년 유효기간이니까 2011년 8월 18일에 제가 이걸 결제를 했나 보지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받으면은 1년 무제한인데 개강이 아마 8월 28일쯤인가 했으니까 열흘 정도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먼저 끊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혹시라도 이게 1년 무제한이니까 좀 우스갯소리 드리는 겁니다. 야 이거 혹시 이거 선착순으로 이거 뭐 1년에 100명 이렇게 제한 있는 거 아니야? 우린 정보가 없으니까 그게. 그래서 그냥 가자마자 그냥 바로 또 학교 앞에 집에서 걸어가긴 좀 그렇고 차 타고 뭐 한 1.5km, 2km 그 정도만 가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가서 처음에 한 일은 이제 처음에 숙소 구하기 전에 3일은 이제 먼저 간 그 형님 댁에서 이제 바닥에서 진짜 베개만 베고 이렇게 3일 정도 잤거든요. 얻어가지고 이거 등록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갈 때는 이제 이거 보여줄 필요도 없어. 우리는 이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갔으니까 30224 딱 그러면 이제 얼굴 아니까 이거 안 보여줘도 그렇게 쳤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제 이제 잠깐 중간 광고 드리자면 큐에스트는 기업 자체 본질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에 집중하며 단순히 차트만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금일은 기업 최근 가격 흐름을 시각화하여 직접 그래프 차트를 만들어 올려드리고 영문 호주의 뉴스 번역하여 올려드립니다. 21년 대기업 경력의 전략기획, 마케팅, CRM, 이커머스, 식스시그마 마스터 블랙벨트 통계 전문가, 아모레퍼시픽 사내 장학생으로 글로벌 MBA까지 다녀온 진짜 글로벌 전문가. 큐에스트와 주식 투자 같이 하시면 행복해질 겁니다. 이렇게 했고 제가 이제 운영하는 채널이 서브 채널이 하나 더 있는데 큐에스트 세계 견문록 채널에서 공유하고 있는 내용들 한번 보시라고 이제 시애틀의 스타벅스 1호점 갔을 때 그겁니다. 제가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 세계 어느 증권사, 기관도 제공하지 못하는 큐에스트만의 데일리 종목 분석 서비스. 증시 마감 후 국내 주식은 밤 8시, 늦을 때는 9시, 10시 올라갈 때도 있는데 그래도 빠른 편이죠. 현재 이제 코스피 15종목, 미국 3종목, 총 18개 우량 종목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이 18개 종목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도 다 아는 종목인데 그게 이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아닐까요? 다 비슷하게 보는 것 같지만 그 중에서 옥석을 골라내는 것이 제 이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종목별 심층 분석, 두 번째 호재뉴스 분석, 세 번째 이제 종목별 차트 분석, 네 번째 큐에스트만의 핵심 분석. 보통 하루에 이제 A4지 한 30장 정도 분량의 자료가 올라가는데 다 글자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시각화해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모바일보다는 PC에서 보시면 좋고 스크롤 이렇게 마우스로 하시면서 편안하게 보시면 조금 이제 익숙해지시는 데는 하루에 1시간 정도 보셔야 될 수도 있지만 30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익숙해지시면 한 10분이면 보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아주 쉽게 시각화해가지고 제가 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다 제가 씹어가지고 그 어미새가 그 우리 그 새끼들한테 이렇게 먹이듯이 제가 다 씹어가지고 다 먹기 좋게 해서 드리거든요. 표현을 묘사를 하자면. 그리고 미국 전문가 큐에스트만의 안목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미국인보다 훨씬 많은 도시를 경험한 미국인이 더 인정하는 진짜 미국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자, 제가 이제 다녀온 곳들을 체크를 쭉 한 건데 일단 서부 쪽 어지간한 데 갔다 왔고 이 미국 남부도 갔다 왔고 이 사막으로 된 쪽은 제가 많이 못 가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출장 위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이쪽은 여행으로 가는 데지 않습니까? 나중에 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 뭐 시카고, 여기 뭐 제가 공부했던 인디애나 폴리스 밑에 이제 블루밍턴이 있고 여기 켄터키, 여기 루이빌. 루이빌에 가면 이제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주로 쓰는 방맹이를 만드는 루이빌 슬러거라는 이제 팩토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받아온 또 방망이도 하나 있는데 아틀란타는 제가 못 가봤어요. 여기는 이제 체크만 해놓은 거고 다른 데는 제가 다 가본 곳이다. 뭐
뉴욕부터 해서 워싱턴, 여기 토론토, 요번에 캐나다도 훑고 왔죠. 오타와, 몬트리올, 그다음에 퀘벡, 여기 올랜도, 플로리다, 그다음에 여기가 제 이름을 따온 키웨스트가 있죠. 나중에 쿠바는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쪽 남부 분위기는 되게 트로피칼한 분위기가 나요. 그러니까 동남아 같은 느낌인데 서양 버전의 동남아. 느낌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이 좋으니까 이제 키웨스트라는 이름을 또 따왔겠죠. 그래서 여기 또 실리콘밸리 이런 데는 제가 여러 번 훑고 왔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착각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제가 미국에 대해서 잘할까요? 아니면 미국에서 한 30년 거주한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잘할까요? 거기서 만약에 미국에 30년 산 사람이 키웨스트 당신보다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답변하시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왜? 미국에 30년을 살았는데 LA에서 만약에 뉴욕에서만 30년 살고 다른 도시를 많이 안 가봤으면 그거는 뉴욕에 대해서밖에 모르는 거거든.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왜? 돌아다니면 다 돈이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드린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했다고. 네가 우리보다 미국에 대해서 더 잘할 것 같다고. 유럽 경험도 많아서 제가 손흥민 선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써놨고, 영국, 프랑스, 독일 뭐 한 번씩 가봤겠어요. 제가 여러 번 가봤지. 그래서 여기 이제 스페이스 X에서 찍은 사진이고, LA 이제 호손이라는 지역에 가면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여기 안에는 들어가 볼 수가 없어요. 보안이 심각해가지고. 여기 이제 샌프란시스코 블랙락 앞이고, 여기는 이제 오라클 파크. 여기도 제가 뭐 오라클 파크만 게임만 한 7게임 6게임 본 것 같으니까. 김하성 선수는 너무 많이 자주 봐가지고. 여기 AMD, 엔비디아, 여기 메타 이렇게 다 둘러봤고, 제가 뭐 여기서 사진만 찍고 나왔겠습니까? 다 안에까지 몇 시간을 들여가지고 다 관찰하고 둘러보고 다 하죠.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갖고 몇 년 전부터는 이제 비즈니스 타고 다닙니다. 안 그러면 다니질 못하겠어요.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도 비즈니스 한번 타기 시작하면 이코노미 못 타요. 그건 타보신 분들은 느낌 아실 거고. 밀제를 미국에 실제로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맨날 뭐 지정아 어쩌고저쩌고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제가 보면 솔직히 좀 우습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트럼프 당선과 LA 우승도 예측을 했죠.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바이든이 된다. 그리고 뉴욕 양키스가 이긴다라고 했는데 저는 뭐 두 가지 다 예측을 해서 맞췄죠. 제 지금 현재 모습하고 비슷한 상황이고요. 유료 회원, 구독 회원님들은 편안하게 발 뻗고 주무십시오. 미국 종목 분석은 제가 새벽 내내 할 테니까요. 이렇게 써놨고, 그래서 여기 이제 제 소개가 있고, 요 밑에 이제 어마어마한 내용이 숨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쿠폰 발급 받으시면 되는데 40 키웨스트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아이고 이거 뭐야? 그거만 좀 알려드리고 이제 이어나갈게요. 여기 30% 할인 쿠폰 받는 요게 있거든요. 여기 내려가시면은 받는 방법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요거 보고 들어가시면 이제 30% 할인 쿠폰 받는 거고, 40 키웨스트 입력하시면 40% 할인 쿠폰이 되거든요. 그러면 49,000원을 월 29,000원에 이용할 수 있죠. 월 49,000원을 29,000원에 이용하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그렇게 비유를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제 공부를 잘하려면 주변에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농심 홀딩스가 급등하고 있다. 이게 이제 홀딩스는 이제 그 지주회사니까 농심이 오른 거에 비해서 덜 오르니까 맞춰서 좀 오르는 현상이 좀 있었나 보네요. 농심 홀딩스 주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 정리하면 얘가 이제 10년 주가를 볼까요? 농심 홀딩스. 아까 이제 그 이야기 이어나가면 뭐
사실 저는 전교 1등을 해본 적은 없어요. 제일 잘했던 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전교 730명 중에 3등까지는 해봤는데 반에서도 1등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반에서도 2등까지는 해봤는데 하여튼 근데 공부 잘하려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랑 어울려야 되고 제가 고1 때 좀 사실은 놀아가지고 좀 맛이 가긴 했는데 그런 거랑 비유하면 이제 투자할 때도 투자를 잘하는 사람하고 이제 어울리는 게 여러분들이 좋다고 보고 농심홀딩스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는 거 맞네요. 상당히 저평가돼 있는 거 맞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올랐으니까 얘가 조금 밀리거나 할 때 좀 들어가시면 액면가도 5,000원이니까 괜찮고 PBR도 0.5밖에 안 되고 지금 이 회사를 청산하면 26만 원 받을 수 있는데 13만 원밖에 안 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길게 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 이제 비교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모레퍼시픽 홀딩스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얘도 지주회사니까 얘는 액면가 이제 500원이긴 한데 얘가 지금 PBR이 한 0.7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단순 계산 한번 해볼게요. 회사 상황은 다르지만 26만 3천 원에 0.7을 해보겠습니다. 26만 3천 원. 아모레퍼시픽 홀딩스 비슷하게 이제 지주회사처럼 오른다 그러면 얘는 이제 한 18만 원 정도까지는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뉴스 몇 개 이제 주요한 뉴스 보고 오늘은 정리하겠습니다. 뭐가 또 요 뉴스 보겠습니다. 코스피 미 훈풍 타고 또 천장 뚫었다.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 11일 거래일째 상승 흐름 이어가. 저는 뭐 이제 전체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기억하세요? 종목별로 잘 모아놓으면은 지금 매수하기 딱 좋은 타이밍인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죠. 특히 최근에 조정 왔을 때 더 말씀드렸고 그게 이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다. 개미들은 지금 다 털렸다. 조금 먹고 다 털리고 있죠. 물량을 외국인들한테 다 뺏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단 좋은 종목에 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날 오전은 오늘 아니야? 그쵸, 16일이니까 금일 오전이라고 하는 게 낫지. 기자 누구야? 고은지 기자. 요즘 기자들이 국어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아쉽다 이거지. 지적질 그만하고 기사 읽겠습니다. 전장보다 0.63% 상승한 3,428에 거래되고 있다. 10일 거래일 연속 상승이자 5거래일 연속 최고점 행진이다. 환율은 지금 계속 높아요. 근데 이제 환율을 우리나라에서 왜 높게 유지하냐면은 환율이 이제 높아야지 수출할 때 이 달러를 더 많이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하니까 이렇게 유지하는 건데 그 대신 우리나라가 뭔가 원자재 이런 거 수입할 땐 비싸지니까 물가가 오르는데 악영향 영향을 주는 거고 외국인은 또 순매수하고 있다. 볼까요 지금. 그렇네요. 지금 이제 코스피 외국인 계속 매수하고 있고 개인은 계속 털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인기 검색 종목 볼까요? 삼성전자, 두산 에너빌리티,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잘 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고영은 뭐야? 이런 종목이 있나? 뭐 하는 회사입니까? 고영 이거. 전자공시 이거 뭐 하는 회사야 이거? 고영은 제가 처음 보는 회사인데. 잠깐만 어디로 갔노? 하나오션, 카카오, 현대차, LG 디스플레이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안 되는 거예요. 코스닥은 엄청 사고 있네. 아휴 진짜.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죄다 15종목이 코스피고 저는 코스닥은 주식 취급 안 한다 그랬잖아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다. 테슬라 요거는 테슬라 오스틴 공장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다른 쪽이고 여기 산지 지형을 봤을 때는 캘리포니아 쪽은 맞네. 캘리포니아 쪽에 이렇게 구름으로 된 산지 같은 게 많고 셰일가스 이런 데서 막 추출하고 그래요. 미국 증시는 뭐 상승했었다. 아까 구글 알파벳 말씀드렸고 자, 이 정도 봤고요. 코스피 오늘도 사상 최고가 경신. 지금 개미들은 미쳐버리는 거지.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팔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오르고 하니까 이제 개미들은 지금 막 스트레스 받겠죠. 어떤 뉴스가 또 있을까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많이 보는 게 이제 한국경제거든요. 한국경제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관세가 지금 뭐 협상이 개판이죠. 제가 봤을 때 완전 개판인데 처음에는 뭐 사인할 필요도 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협상 잘했다 그러더니 지금 개판이라는 게 다 들통나고 있죠. 볼만한 뉴스가 뭐가 별로 없는데 요건 아까 봤던 거고 이분은 하나 그 증권 직원이신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하나증권 모 지점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암호화폐 이제 강연 과외를 좀 해드리러 다녀오기도 했었죠. 하나은행이 이제 SK랑 가까운데 제가 SK랑 인연이 또 많고 저희 와이프가 또 SK를 다녔던 경험이 있고 이게 사람이 인연이 이렇게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럼 마무리로 매일경제 한번 보면서 오늘 대충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금값이 이제 오르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 자료 하나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올해 이제 이건 어저께 제가 작성한 기준인데 이거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면은 아무래도 아침에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판서를 조금 하면서 마무리할까요? SK 하이닉스가 올해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17만 원에서 거의 33만 원, 거의 더블 가까이 올랐는데 잘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SK 하이닉스가 올해 성적입니다. 90%니까 거의 2배 오른 거고 삼성전자도 별로 안 오른 것 같지만 제가 삼성전자 계속 추천했죠. 43.8%. 농심 제가 공개 추천했죠. 이 두 종목이 제가 이제 공개 추천한 종목이죠.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결과론적인 얘기니까 야 SK 하이닉스를 추천해줘야지 하면 저는 할 말은 없지만 그때 제가 왜 17만 원에 추천을 못 드렸냐면 지금은 결과론적으로 올라서 그렇지만 이 17만 원도 상당히 고점에 있었어요. 이걸 저 더 추천하는 거는 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은 제가 이제 2월 달인가 거의 뭐 200만 원 220만 원 할 때 추천했는데 이거 650만 원 갔으니까 3배 올랐잖아요. 그리고 쭉 복귀를 해보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32%밖에 못 오른 거예요. 사실 올해는 워낙 좋은 종목이지만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저는 내수주니까 하나 넣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중국 쪽이 이제 뭐 잘 안 풀리고 있다 보니까 아모레는 여러 가지 또 이제 회사 내부 또 이제 사정이 있고 옛날만큼 쉽지 않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아모레도 좀 눈여겨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금이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다른 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금이 오른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다른 것들이 이만큼 오르니까 여기 맞춰서 오른 개념이 좀 큰 거지. 금이 뭐 별다르게 달라진 거는 없다. 그리고 올해 이제 코스피가 가장 성적이 좋죠, 그죠? 근데 개미들은 지금 이제 사실은 지금 파는 게 아니라 며칠 전부터 조정받을 때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개미들은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내려왔다가 좀 조정받고 지금 이렇게 오르는데, 예를 들어서 개미들은, 자 이거 다시 거드릴게요.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코스피 지수가, 코스피. 개미들이 어디서 많이 털렸냐면 제가 보니까 이렇게 올렸다 조정받을 때 여기서 많이 털렸어요, 개미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떻게 했냐, 외국인들이 이 물량을 받고 지금 올려버린 거예요. 다우 나스닥 지금 이런 상태다. 코스닥 이렇고, 코스닥은 뭐 취급 안 한다 그랬죠. 불량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식 투자나 이제 암호화폐 투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그러시면은 부담 갖지 마시고 010-5918-7788 제 업무용 번호예요. 이제 폰은 하나인데 번호를 두 개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이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그냥 가볍게 그냥 뭐 통화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든지, 그러면 제가 직접 통화해서 무료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상담 받는다고 제가 이거 무조건 가입하세요 그딴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무료로 전화와도 한 30분 가까이 상담해 드리는 경우도 많고, 이걸 이제 일을 보람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뉴스가 좀 있나 보고, 근데 또 코로나 얘기가 또 슬슬 나오는 건가? 이게 뭐야 이거? 에볼라, 아이씨 에볼라가 왜 다시 나와? 미국 16일부터 오늘부터네요. 일본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 우린 25%인데. 참 현대자동차가 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관세가 25%인데 지금 미국에서 판매치가 최고를 기록하면 현대차는 더 마이너스가 손실이 나잖아요. 빨리 해결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아마도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주식으로 패가망신하게 만들겠다를, 사실 지금 후보가 여러 명 있는데 카카오 김범수가 있고 방시혁이 있거든.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방시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 IPO 과정에서 뭐 상장 안 합니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속이고 그 물량을 지가 받아서 이익을 챙겼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나쁜 놈이지. 그러면 왜? 시장을 교란한 게 맞고 이게 이제 팩트로 거의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게 맞다 그러면 진짜 나쁜 놈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네. 그는 1919년 벤처 캐피탈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어요 이렇게 속인 다음에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하고 설립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 목적법인 SPC에, 잠시만요. 설립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 목적 법인의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제가 SPC를 스펠링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플레임이 검색했는데 스페셜 퍼포즈 컴퍼니, 말 그대로 특수 목적 회사 SPC. 자꾸 SPC 하면 그 샤니가 생각이 나갖고 제가 혹시나 헷갈릴까봐 물어봤습니다. 항상 이런 게 있을 때 저는 바로바로 찾아보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까먹었다가 또 기억하고 하죠. 투자자들은 방 이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게 금융 당국의 판단이다. 완전 잣됐네 이거.
IPO 절차가 진행된 뒤 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SPC와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 이명 계약 같은 거지 이제. 매각 차익의 30%를 받겠다는 등 1,900억 원의 부당 이득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왜냐하면 방시혁이 말하면 그게 자체가 진실이 되니까 사람들한테 그 IPO 계획 없어요. 저도 이제 투자해본 경험들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알죠. 근데 만약에 저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제가 저 IPO 관련돼서 한 5억을 투자를 했어. 5억 원을. 근데 이거 뭐 진행이 안 돼. 그러다가 방시혁 방이장이 키웨스트 죄송한데요. 그 5억 원 투자하신 거 있잖아요. 그 상장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다시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 5억 원 주시고 산 주식을 저희한테 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이 새끼들은 그걸 다 받아가지고 이제 상장을 시킨 거지. 그래서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 나쁜 짓을 한 거죠. 자본시장법이 무서워요. 비상장 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 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봤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지금 방시혁은 무조건 깜빵은 가게 생겼네. 그리고 다만 이제 1,900억 원이면은 5년 이상이니까 한 10년은 때릴 것 같고 변호사 잘 쓰고 해가지고 방어 잘하면 한 5년 10년 12년형까지 나온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보석으로 나오겠지 이제. 근데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방시혁이 최근에 위고비로 살을 뺐다는 썰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이 씨가 될까봐 제가 말하기가 좀 겁나는데 근데 뭐 그렇다고 너무 좀 안 좋은 선택을 하고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목숨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그동안 쌓아온 것도 있고 BTS도 만들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잘못한 건 맞지. 근데 어떤 또 서운함이 있겠어. 따라해서 그렇게 필요할 때는 BTS 불러다가 근데 이런 느낌도 좀 있네. BTS를 많이 불러다 활용한 사람이 전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이 더 싫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는 뭐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알아서 해석하시고. 그러니까 정치권하고 너무 깊이 연루가 되면 보통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얕게 골고루 여야 이렇게 어울린 사람들은 나중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한쪽 정권에서 확 각광을 받았던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BTS가 문재인 정권 때 뭐 도움을 안 받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근데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다고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게 잘못한 건 맞는데 이것도 적당히 이제 좀 뭐 넘어가든지 뭐 어떻게 좀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지. 왜냐면 사람 죽인 일은 아니니까. 근데 지금 완전 표적이 돼가지고 아니면 뭐 정치자금 같은 거를 기업들이 내잖아요. 근데 뭐 방시혁 정도 되면은 이제 여야 양쪽에 다 줘야 되는 입장인데 좀 어느 쪽에 치우쳐게 좀 줬다든지 뭔가 좀 일이 있었겠지. 이 정도로까지 조진다고 했을 때는 미운털이 상당히 심하게 박인 것 같다.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각자 의견이 다르실 수 있으므로.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1시간 넘었으니까 주요 뉴스가 뭐가 있나 한번 좀 보고. 오늘 올라온 것만 쭉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요즘 좋은 뉴스 많이 나오죠.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좋은 뉴스들은 가격이 많이 오를 때 나와요. 삼성전자 5만 원일 때는 이런 기사 잘 안 나와요. 그게 주식에 이제 투자의 또 본질일 수 있다. 제가 또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걸 미리 예측하는 사람이죠. 제가 삼성전자 걱정할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계속 이런 게 나올 거를 내다보고 있었으니까 좀 걱정이 없다고 한 거죠. 자, 오늘 아침에 한번 라이브 한번 켜봤는데 어저께 밤에 라이브를 못해서 그래서 아침에 이제 뭐 이렇게 훑어봤고 아침 증시 질문 받는다 그랬는데 질문을 아무도 안 해주셔가지고
답변을 드릴 게 없네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제가 30초 기다려보고 질문 없으시면은 마무리 멘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멘트 할 동안 이제 이 큐에스트 투자 인사이트를 제가 운영한 지 이제 1년 정도 돼 가는데, 잠시만요. 관리사무소 안 무슨 승강기 정기 점검 있는 날이라고 이제 엘리베이터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안 된다 이 얘기겠죠,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올려드려요. 국내 주식 뭐 이렇게 해서 뭐 여기 댓글도 보면은 가입하신 분도 있어요. 10개월, 8개월, 7개월 가입하신 분들이 도움이 안 되는데 이분들이 가입하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고하셔서 한 달은 꼭 한번 이용해 보시면 참 좋겠다. 그리고 아침에 그리고 제가 이제 뉴스레터도 보내드려요. 이메일로 쭉쭉 보시라고. 혹시 못 보실까봐. 카테고리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여기 뭐 주린이 탈출 프로젝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여기 이제 시황도 있고 수익률, 매매 전략,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추천한 종목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결제하면 보실 수가 없지. 결제를 하시면 이 종목별로 왜 추천했는지 그런 데이터랑 제가 분석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큐에스트가 말한 게 일리가 있네 하면 보시고 매수도 하시고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서비스가 전 세계에서 있나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유튜브에 올렸던 것도 공유도 해드리지, 뭐 외부 방송 출연했던 거 이런 것도 제가 설명드리지, 경제 관련 컨퍼런스 뭐 참석한 거 이런 것도 이제 해드리지. 하여튼 뭐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자부심이 진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자, 질문이 없으시므로 오늘 요 정도로 아침 라이브는 마치겠습니다. 오늘 편안한 투자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니케이도 이제 최고가 경신. 요즘에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멘트를 드리자면,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거는 전 세계 경제는 되게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전 세계 경제는 안 좋고 경기도 안 좋고 뭐, 근데 주가는 왜 이렇게 오르는 거야? 그 원리를 이해를 못 하시면 투자를 접으셔야 돼요. 근데 그 원리를 이해하기가 어렵죠,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혼자 투자 잘 하시면 가장 좋고, 큐에스트 선상님 도움을 좀 받아가면서 좀 투자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저하고 같이 투자 한번 같이 해보시죠. 여기까지 큐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